자, 6월 17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연준이 2023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앞당길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게 출발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니 금리 인상이니 이런 이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나스닥 신고가와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준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악재든 호재든 간에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장 중요하고, 그 전부터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동성 때문에 증시의 추세가 안정적으로 끝까지 올라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추세가 위협적으로 꺾여버린다면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증시 평소와 좀 다르게 시작 전부터 나스닥 선물이 1% 가까이 떨어지길래 저도 좀 긴장을 했지만,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해서 완전히 죽쓰는 게 아닌 이상은 보유 중인 것은 열어보지도 않고 단타나 치자 생각하면서 오늘 단타나 쳤습니다. 오늘 강한 양매도가 신경 쓰이고 과연 상승을 유지해줄지 걱정이야 되긴 했지만, 하루 정도 음봉이 뜬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참으면서 넘겼으며, 만약에 내일도 이런 분위기가 똑같이 이어지면서 1%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강한 양매도가 나온다면 안전하게 비중을 좀 덜어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음봉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가지고 추세의 위협을 가한다더니 이 악재가 계속 갈 거라는 등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파란봉이 오랜만에 뜨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고점 근처에 있으며 추세를 위협할 만한 음봉이 뜨진 않았습니다. 위협까지는 아니고 그냥 잠깐 휘청거리는 정도. 그래도 오늘 정말 양호했던 게, 보시다시피 오전에만 요즘에 빠졌다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오전에 빠졌다가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반등. 오늘 좀 특이했던 점은 평소보다 외국인의 매도량이 많아서 긴장을 하긴 했지만 하루 정도는 상관없으며 내일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거나 더 이상 이런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또 조금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가 0.83%까지 밀릴 때 코스닥은 이 시간 보시면은 코스피가 9시 반쯤까지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코스닥은 10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었는데 코스닥의 분위기가 이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편하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스윙 투자는 종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캔들은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고 코스피도 하루 정도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대응해야 될 건 없습니다. 요즘에 종목마다 신고가 찍고 도망가기 대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찍었다 하면은 요즘에 딱 찍자마자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신고가가 나오면은 며칠 동안은 그게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었는데, 요즘은 그냥 신고가만 딱 찍고 나서 누가 빨리 도망가냐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며칠간 단타가 쉽게 풀린다 싶더니 오늘은 정말 지치는 하루였습니다. 수익을 보면 그 다음 매매에서 바로 뺏기고, 또 수익 보면 뺏기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에 점심 먹고 손실을 키워서 2시 넘어서부터는 오늘 시장은 좀 아니다 싶어서 매매에서 손을 뗐습니다. 장중에 매매할 만한 것들,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 신고가를 찍는 것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넘치고 넘치는데 이 종목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정확하게 반응이 나오는 초기에 들어가면 수익이 1% 정도는 쉽게 찍히긴 한데, 그걸 못 먹으면 바로 뺏기거나 계속 버티면은 플러스 1%였던 게 마이너스 1%, 2%, 쉽게 말해서 플러스 50만 원이었던 게 마이너스 50만 원, 100만 원이 그냥 돼버립니다. 만약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50만 원 찍었던 게 욕심을 좀 더 부리다가 그게 마이너스 50으로 돌변했다면
저는 50만원 날린 기분이 아니라 100만원 날린 기분이 들어서 요즘에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패턴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처럼 일부러 신고가와 함께 VI만 걸리게 한 다음에 바로 빼버리는 것들, 일부러 신고가 터치시키고 나서 무너뜨리는 것들, 장중에 고점 돌파하는 척 하다가 무너뜨리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오늘 가비아 보시면은, 저도 초반에 가비아 쪽에 집중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계속 성공시켰지만 또 떨어지지 않고 들어갔을 때 이때 완전히 뒤통수를 당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장대 양봉이 나와서 VI가 걸릴 정도로 올라야지 정상인데, 요즘에 일부러 이런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척 했다가 고점 뚫어주자마자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완벽한 자리였는데, 요즘은 신고가 종목들이 예전보다 힘이 많이 약해졌으며 요즘에는 누가 먼저 파냐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무작정 신고가라고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매할 것들은 넘치고 넘치며 JC 케미칼 이것도 신고가, 오늘 보던 종목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신고가입니다. 클리어시스, 정치 테마주도 뭐든 간에 지금 신고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TNL 이것도 신규주 중에서 신고가. 이 정도면은 두 번째 VI까지 뭔가 시원하게 걸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졌으며, 그리고 중간에 오스템 임플란트 이것도 신고가에서 VI 걸리더니 딱 VI만 걸려놓고 급락.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VI만 걸려놓고 가는 척 하다가 못 가고 또 가는 척 하다가 못 가고, 제가 이런 종목에서 계속 기회비용과 손실을 내면서 오늘 좀 어렵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거래대금 상위, 오늘은 유일하게 SCD 그리고 대우 플러스가 있었는데 이거 두 개 종목이 거래대금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3,600억 원. 이런 종목들은 초반에 눌림을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는데 오늘은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눌림목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황금선 밑까지 눌렸을 때 그냥 밑에 호가창 단단한 때만 들어가면은 어쨌든 간에 거래대금이 그날 상위 종목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황금선 회복해서 시세가 나오거나 본전을 찾아줄 기회가 많은데, 오늘은 이런 종목이 확 끌리지 않고 신고가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길래 눈 팔다가 공략을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거래대금이 그냥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가 나와도 거래대금이 부족하면, 거래량이 부족하면은 시원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찍히는 것들은 무조건 거르고 있습니다. 종목 수가 좀 줄어드는 게 아쉽긴 하지만 오늘 LG 헬로비전 이것도 장 초반부터 외국계 수급, 단타 수급이 찍히길래 그냥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단주 장난이 심한데, 외국인들 들어온 것에서 체결창에서 일주로 장난치는 종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상위 종목 중에 보시다시피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 초대형주들 제외시키고 거래대금 깡패는 대우 플러스밖에 없었습니다. 그 밑에는 별 볼 일이 없었으며,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SCD 1위가 3천억 원이 안 되게 마감을 했고, 그 밑에는 이미 많이 오른 것들, 잠깐 오른 것들, 오늘 가비아도 매매하고 싶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자이언트 스텝 이것도 장중에 좀 여러 번 공략을 했지만 생각보다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5만원 시원하게 뚫어서 VI가 걸릴 기대를 했는데 도저히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했으며, 지금 당장 마음만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가비아라든지 고려 시멘트라든지 들어가고 싶은 종목들은 많긴 하지만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일 확실하게 시세가 나올 때만, 거래대금이 몰릴 때만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멘트도 초반에 공략을 하다가 이거 보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9시 14분에 CS증권. 자, 그리고 오후장에는 스펙주들이 VI가 많이 걸렸는데 보시다시피 삼성 스펙 2호랑 4호, 2호는 상한가에서 마감, 4호도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양봉 유지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종목들이 힘이 약해서 그런지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스펙주로 몰리고 있는데, 오늘 게다가 삼성 머스트 스펙 5란 종목이 상장했습니다. 따상 갔는데 처음에 4,000원에 2배 찍힐 때 이게 잔량이 한 1억 8천 주인가? 엄청난 물량이 쌓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래가 안 되고 점상. 특이한 점은 또 점상에서 교보 쪽에서 물량을 쓸어갔습니다. 이렇게 따상 가는 종목마다 교보가 쓸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교보가 쓸어가서 시세를 망친 게 에코프로 HN. 이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 다음날에 9% 갭상승이 뜬 다음에 시장가로 무자비하게 던진 게 교보 쪽이었습니다. 거래원을 확인하면서 순간적으로 던지는 게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게 틀어막는 게 교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 따상마다 지금 교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정성에서 어긋나게 얘들이 독점으로 물량을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쓸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세가 나오면은 바로 시세 차익 챙기고, 그럼 스펙 분위기만 봤을 때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점상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과연 앞에 삼성 달린 이 스펙주들 어디까지 움직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수익은 항상 배부르지 않고 손실은 항상 뼈아파서 적응이 안 되는 법입니다. 이번 휘청거림이 그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되면 좋겠으며, 내일 금요일 시장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